이번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최혜병 특검 관련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지금 거부권을 쓴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미 예측했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에서도 전략을 준비했을 거라 보고요. 최혜병 특검법의 부당성, 거부권 배경 이런 거를 잠시 후에 한덕수 총리가 얘기한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로 나간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전자결제 형태로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고요. 정신 못 차리고 저런 짓을 저지를 거란 건 이미 많은 분들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를 두고 이건 윤석열이 범인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행태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고요. 지금 경찰에서도 엄청난 논란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어제 경북경찰청이 뻔히 예상 가는 대로 용산 대통령실, 한마디로 사실상 임성근 씨의 변호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해서 엄청난 비판을 부른 바 있고요. 왜 이걸 감추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영상, 사진 촬영, 녹음 일체 불가능하게 그걸 브리핑한다 그래서 뭘 감추려고 저렇게 비공개로 하냐 이런 비판이 이어졌던 거고요. 논란이 엄청나게 거세지니까 이후에 부랴부랴 공개 브리핑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공개 브리핑을 하긴 했지만 당연히 비판은 피할 길이 없고요.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압도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더 뻔뻔한 건 바로 임성근 씨입니다. 저렇게 기다렸단 듯이 허위 주장을 정정 안 하면 민형사상의 권리구제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언론, 유튜버 등등 사방에 사실상 협박을 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취재진한테 바로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죠. 그래서 저런 태도로 인해 많은 비판을 더 크게 불러온 상황입니다. 참고로 공수처에서는 임성근 씨와 김건희 씨의 계좌 관리인 골프 모임 의혹을 받았던 이종호 씨 이들의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는데요. 박정훈 대령 측에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세하게 말은 못하지만 도이치 공범 한마디로 이종호 씨와 임성근 씨가 아는 사이라는 추가 증거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가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 저희들은 있다. 한마디로 박정훈 대령 측에서는 뭔가가 있다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드러난 카톡은 두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만났을까 요 정도고 보다 자세한 거는 이제 곧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호 씨, 지금 김건희 씨와 임성근 씨 사이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부각되는 중 아닙니까?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도이치 공범이 골프 치자고 하던 날 임성근 씨가 거기에 갔다는 것도 이미 단독 보도로 나온 바 있습니다. 결국 저렇게 자기들이 모른다 그러면 진짜 모르는구나. 아, 그러면 우리가 잘못 짚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냐고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불만 끄면 모든 게 해결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큰 착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국내는 난리난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저렇게 하와이로 나갔죠. 이러면서 안보 외교 타령하고 있는데 무슨 나토 회원국들과 연쇄 양자회담도 연다. 인태 4개국 파트너 회의를 연다. 아주 별의별 소리들을 다 언플로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또 해외에 나갔구나. 또 이번엔 어떤 쇼핑을 하고 올까? 이런 게 제일 큰 관심사란 겁니다. 그리고 제발 해외 정상들 만나서 사고 좀 치지 말아라. 왜 외국만 나가면 맨날 사고를 치냐? 이런 얘기도 이어진 바 있고요.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또 어떤 실수들 하고 올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저렇게 해외에 나가기만 하면 국내는 맨날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지지 않습니까? 윤심 개입 논란 때마다 대통령은 부재 중이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호고요. 국내 정치 상황은 지금 김건희 1심 논란으로 모든 걸 빠져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미동맹 강화, 안보 이슈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국내의 뉴스거리가 되겠냐고요.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1심 그리고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연판장 사태 이게 지금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결국 몸통으로 다 연결돼 있다는 걸 세상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힘에서 당권 경쟁이 벌어지면 꼭 이상하게 용산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찍혀나가 떨어졌죠. 이준석, 김기현 이들도 다 이런 식으로 내쫓기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김건희 씨와 한동훈 씨의 문자가 지금 5건 전부 원문 공개가 된 상황이고요. 원희룡 측은 친윤에 어필하기 위해서 계속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죠. 한동훈이 출마를 안 했더라면 애초에 문자도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오히려 더 큰 발목을 잡고 있죠. 한마디로 한동훈 캠프에서는 6개월이 지나서 그것도 지극히 내밀한 문자가 이 시점에 공개가 된 이유가 뭐냐 이 자체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원희룡 캠프에서는 아니 이걸 진중권 씨도 봤다고 하는데 무슨 공적인 얘기를 타령하고 있냐
공적인 거를 진중권 같은 사람도 보는데 이건 말이 안 맞지 않냐?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기에 또 나경원 씨가 등판을 하죠. 나경원 씨가 나서서 야 나한테 연판장 돌리던 사람들이 지금 다 한동훈 캠프가 있던데?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자기는 연판장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고 합니다. 왜냐? 나는 현역 의원들이 연판장 돌린 거고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돌리는 건 폭발력 차원에서도 차이가 크지 않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랑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게 지금 나경원 씨 입장이고요. 아무튼 그때 연판장 주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캠프가 있는데 그래놓고 무슨 연판장 얘기 입도 뻥끗 못하게 하냐?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배현진, 장동혁 이런 사람들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대통령실에서 아무리 함구령을 내린다고 해도 문제를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용산 개입 논란이 식지 않고 있고요. 지금 대통령은 해외로 나가 있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모르겠냐고요. 아니 애초에 저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유치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 우리는 전당대회 개입 안 한다. 우린 모르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수의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착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냐고요. 당장 국힘 안에서도 김건희 문자 파동은 용산의 전당대회 개입 증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간적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간악한 도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대통령을 낭떠러지에서 떠미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전대에 개입할 걸 종용하는 참모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간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며 당권 경쟁 개입 의혹을 철저하게 걷어내야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대통령 스스로가 낭떠러지로 가지 않았습니까? 뭐 다른 격가지 얘기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무튼 김재섭 씨도 저렇게 전당대회 개입의 주체는 대통령실이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당연히 논란이 꺼질 수가 없는 거고요. 언론에서 아무리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끝낼 수도 없는 문제고 심지어 트래픽 장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론들 같은 데선 당연히 이런 이슈를 물고 뜯고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특히 장예찬 씨가 지금 여기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한동훈 씨를 계속해서 맹비판하면서 용산,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열심히 어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힘 소속 아니고요. 한동훈 씨가 검사장 시절에 300여 차례나 김건희 씨랑 소통했던 거는 뭐냐? 한마디로 그거는 공적 소통이냐 사적 소통이냐 이러면서 한동훈 씨를 멋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한동훈 씨가 김건희 씨와 332회나 카톡을 했다는 것도 진작 떠들썩하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둘이 왜 저렇게 연락을 하는 건데? 한마디로 이때 논란이 됐던 카톡이 공적인 거냐 사적인 거냐 이거죠. 실제로 서울의 소리에서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도 폭로했었는데요. 도대체 국정 운영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당시에 김건희 씨가 얘기를 할 때도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누가 대통령인지 누가 대한민국의 실세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대부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장예찬 씨는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아니 한동훈 씨가 이준석의 공격을 막아달라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 그럼 결국에 그거는 공적인 소통이냐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고요. 김건희 씨한테 문자를 안 받았더라도 한동훈이 먼저 다가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비대위원장의 위치다. 이런 식으로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지금 국힘에서 장예찬 씨의 복당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를 두고 상처를 받은 영남권 TK, PK 정통보수의 민심을 통합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소리 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어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걸 가장 중요시합니까? 내 편이냐 아니냐? 나를 욕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좌파고 내 편을 드는 사람들이 진짜 대한민국 애국보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산의 입을 자처하면서 온갖 무리수들을 남발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 싸움이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선거가 과열되니까 국힘 지도부가 멘붕이 와서 이런 자해적 행태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저런 식으로 사실 허수아비라고 불리는 국힘 지도부가 노골적인 전당대회 개입은 안 된다. 후보들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한들 이게 씨알이라도 먹힐 리가 있습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일부 지적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나 계속 이러면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눈살찌 뿌리는 행태 좀 그만 부려라. 자해적 행태 아니냐? 난 이런 거 과감히 지적하고 바로 잡을 거다. 돈 없는 행태 반복된다면 내가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그닥 사람들의 관심은 못 받고 있습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마찬가지로 정책과 비전, 상식과 존중, 그리고 룰을 지키는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 라고 말하지만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들의 얘기를 보고 이들의 영향력이
용산 대통령실에 털끝만큼이라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민주당이 계속 이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세 가지 의혹 제기도 했죠. 먼저 첫째로 은밀히 둘이서 나눈 대화를 세상에 누가 공개했겠냐. 사실 이거는 대통령실 측에서, 한마디로 김건희 측에서 뿌렸다고 보는 게 대다수의 중론입니다. 아무튼 두 번째로는 정무 라인, 당과 함께 의논하면 될 일인데 이렇게 사적 인연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증거가 드러난 거 아니냐. 그리고 셋째로 윤석열 대통령은 저 둘의 대화를 알고 있었을까. 결국 국정 방향을 김건희 씨 본인이 정한다는 삐뚤어진 생각이 드러났다고 본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대답을 해야 될 겁니다. 당장 배현진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친윤 이철규 씨를 공개 저격하고 나섰죠. 한마디로 당과 대통령실을 위기에 몰아넣은 자 누구인가 했더니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하면서 이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지금 국힘 내부에서 이철규 씨가 김건희 문자를 친윤 핵심들한테 알렸다, 이런 폭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오늘 4명의 첫 방송 토론이 이어지는데요. 김건희 문자 논란으로 난타전이 예고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떡밥들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눈여겨보고 요약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저들은 언론만 어떻게든 이틀막 시키면 모든 게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런홍일 뒤에 런진숙 예고된 이진숙 씨를 불러온 상황 아닙니까? 저런 인간을 어떻게 방통위원장으로 불러오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12구 참사 기획설이라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자 이에 대해선 나중에 답변할 기회가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대충 밀어두는데요. 그래놓고 무슨 공영방송 제자리를 찾습니까?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 탓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합의 정신에 따라서 여러 주어진 과제들을 수행해가길 바란다, 이런 말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려와라. 그리고 그 주변에서 딸랑거리던 사람들 마찬가지로 다 같이 책임져라, 이거 아닙니까? 아무튼 저렇게 MBC, KBS를 겨냥해서 12구 참사 기획설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차마 입에 담기도 상스러운 얘기들 막 쏟아내고 MBC 대놓고 장악하려고 김재철 같은 사람을 열심히 옹호하고 같이 발맞추고, 그런 인간이 이제 와가지고 공영방송 제자리를 찾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뜨악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CBS 법적 대응 검토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CBS의 몇몇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하자 민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섭니다. 이진숙 본인이 처벌 대상 아니냐, 어떻게 완장도 차기도 전에 언론을 입틀막 하려고 하냐,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검찰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직권남용이라면서 검찰총장이 센 척이란 센 척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언론은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쓰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로 역공에 나선다는 게 웬 말입니까? 저게 검찰의 역할입니까? 그래놓고는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님을 또 소환 통보를 하니까 엄청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자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누가 믿겠냐고요. 심지어 김만배, 신앙림 이들도 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심지어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 한상진 기자도 기소했다고 하죠. 이것도 매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결국 이걸로 모든 게 드러난 거 아니냐, 대장동 핵심은 윤석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도대체 윤석열의 무슨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검찰에서는 지금 대통령실하고 김건희 씨의 소환을 놓고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 이런 언플만 할 게 아니라 수사를 하고 결과물을 내놓으라고요. 지금 김건희 씨를 성역하기 위해서 민주당 대표를 털고 뉴스타파 같은 언론을 털고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무튼 윤석열 탄핵 청원이 이러니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건데 국회 법사위에서는 19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개회한다고 합니다. 지금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도 증인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실성 여부를 떠나서 아무튼 중요한 압박이라고 보고요. 지금 130만을 넘기고 상승세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200만을 넘길 수 있도록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관련 링크를 또 고정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김건희 씨 문자 파동, 이거는 결코 쉽게 끝낼 수도 없을 것이다. 오늘 난타전 매우 기대되고요. 검찰, 언론 이들도 당연히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